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최석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스트레스와 감정,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심리학부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해주신 말씀, 그리고 몇몇 참고 자료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은 조금은 부정확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들은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들은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들과 마찰이 있어서 분노와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어느 날은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화가 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감정들이 배가 되어 스멀스멀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들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이런 불안함, 초조함, 우울감 같은 감정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기는 감정들이고 누구나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때때로 이런 감정들은 우리 삶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 생기는 불안감과 초조함 때문에 우리는 과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되죠. 또한 내면의 욕구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감정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일도 없었겠죠. 다만 우리가 조금 부적응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불안, 우울, 무력감 같은 감정들은 우리에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져 학업뿐만 아니라 많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적응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생각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적 사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러한 인지 왜곡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왜곡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국화는 미래를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번 학기 시험들은 다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파국화입니다. 과잉일반화는 하나의 사건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시험 하나를 망치고 말았어. 그러니까 다른 시험도 다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당해진술은 무엇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나쁘게 평가하고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매일 공부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당위진술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흑백논리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목표한 학점을 받지 못하면 이번 학기는 실패한 거야. 내가 받고자 하는 학점을 받아야 성공한 학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면 불안함, 우울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역기능적 사고기록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언제 이런 감정들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느낀 상황이 어떠했는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거쳐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자동적 사고를 고민하고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사고가 아닌 보다 적응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그리고 원래 느끼던 감정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복학 직후에 많은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학했으니까 이번 학기에는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해 라는 당위진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중간고사 때 평범한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로 인해서 무력감과 우울,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어 기말고사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중간고사의 점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기능적 생각들을 살펴보다 보면 오늘 비록 시험 하나를 못 본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시험들을 다 못 보진 않겠지 라는 정도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초조함과 같은 감정들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제3동향의 인지행동 치료에 해당하는 정서도식 치료, 그리고 마음챙김을 활용한 치료의 경우 감정을 유발하는 사고보다는
감정 그 자체, 그리고 감정과 생각과의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 떠오르는 수많은 감정들을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고 부정적으로 구분하여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3동향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러한 감정 그 자체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든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든 그 감정을 잘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감정에 압도될 것 같아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직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적응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짧게라도 하는 심호흡과 명상은 실제로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집에서 스스로 해보아도 너무 좋지만 지나치게 감정에 압도된다고 느낄 땐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를 도와주는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연구를 통해 검증된 마성의 토닥토닥 어플리케이션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센터를 방문해보거나 임상 및 상담심리 전문가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테니까요. 그러니 날씨가 좋은 날은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해보고 스스로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보고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음료를 들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